모임을 만들어서 서울시장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특히 우리 새 대학 그 총학생 회장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까지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들의 그런 용기와 또 대안에 대해서 참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어느 학생이죠. 저한테 이메일 보냈다고 하는 학생, 제가 그렇게 답한 거 맞습니다. 저는 물론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하나로서 반값 등록금이 당장 전국의 모든 대학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서울시립대학만으로라도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전국의 그 파장은 계속 물밀쳐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이 반값 등록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요,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을 아예 안 내는 대학 많습니다. 그런 나라 많습니다. 다 세금 내고 왜 등록금은 서울 또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은 등록금을 내야 됩니까? 물론 미국은 또 큰 등록금 냅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구죠? 유명한 감독 이름은 나와야 되는데 이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의료보험의 문제를 지적한 마이클 무어의 뭐죠? 시커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결국 주장하는 국민이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복지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 예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게 이르는 과정은 투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가로서 수많은 정책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먼저 손이 갈지는 결국은 열심히 주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들 중에 물론 예산과 제도 여러 문제가 있죠. 제가 서울시가 예컨대 19조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막상 쓰려고 보면 정말 돈이 없습니다. 제가 밤마다 꿈을 꿉니다. 이 시립 조폐창을 만들어서 밤새 몰래 좀 지표를 막 찍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와 계신 우리 교과부나 국토부의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야 되냐. 그것은 결국 미래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 세대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정언한 것이 존엄한 어떤 그런 삶입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이렇게 외국에서 보면 주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right to housing이라고요. 그것은 국제 인권 선언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 찾아 먹은 것이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아까 우리 여기 과장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의가 계속 되다 보면 저는 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초청하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안 된다면 또 한 번에 더 사과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사과 안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까 주신 아이디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이 도시계획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또 전체 경관이라든지 도시의 생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규제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교 안에서 우선 기숙사가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아까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다양한 방법들 함께 고민해서 조금씩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
우리 서울에서 주거하는 학생들의 여러 어려운 조건들을 함께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패널 분들께서 모든 말씀을 해주시지 못하셨는데요. 한 번 더 이런 청책 토론회가 마련이 된다면 또 자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순 씨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네, 꼭 와주시고요. 네, 오늘 청책 토론회 1부, 2부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진행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패널 분들과 송학생 회장단들 그리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네, 시장님께서는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패널 분들과 이제 총학생 회장단과 이제 기념 촬영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책 토론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한 발 더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던 홍익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방송됩니다. TBS. 언니야, 끝이다. 다 끝난단다. 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끝난다고.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는 TV가 아예 안 나온다 카네. 그래서 내가 결심했다. 적금을 확 깨가지고 제대로 된 디지털 TV 하나 살란다. 이거 달아도 잘 나오는데? 이게 뭔데?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TV를 사거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만 달면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어. 야!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못 남길 거냐? 왕자야, 서두르지 모두에게 못하겠느냐?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면
보면 유행할 거야. 대박.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TBS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장과 하수처리장을 두고 빚어졌던 서울시와 고양시의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120 다산 콜센터가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악성 민원 전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놓고 끊이지 않는 잡음을 현장 인사이드에서 들어봤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지자체 간 갈등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서울시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수용 한계로 1992년 환경부와 공동투자해 2074만여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매립지를 건설한 곳입니다. 지분의 71%는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생활 건설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고 이 중 약 44%는 서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 일부 구역이 경인 아라뱃길 조성으로 양도됨에 따라 서울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토지 보상금이 불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만나 토지 보상금 1,025억 원을 수도권 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쓰기로 했으나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보류, 보상금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보상금의 재투자를 논의한다는 것은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좀 곤란하다는 의미에서 보류한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 개선금 지불은 사용 연장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천시는 요지부동입니다. 2016년 이후에 수도권 매립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6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쓰레기는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즉 서울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016년에 끝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연장 문제에 동의할 생각도 없고 동의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충분히 거기에다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오게 해가지고 솔직히 여름 되면 냄새도 되게 심하거든요. 2016년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지켜줬으면 좋겠고 지금 인천시가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득 보는 것도 없고 또 지금 보면은 저희 잘 때 보면은 밤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특히 비가 오면은 냄새 심해지거든요. 하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새로운 터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주민들의 저항으로 조성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당장 4년 후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닫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는 현재 20여 년 동안 전체 용량의 54%가량을 채운 상태로 앞으로 지금까지 묻은 양만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수용량을 고려해 2044년까지로 사용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서울시와 고양시도 물재생센터와 화장장으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다행히 이 문제는 매듭이 풀렸습니다. 지역 갈등을 풀고 공동 발전하기로 두 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과 난지물재생센터. 모두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로 이를 두고 두 자치단체는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악취와 마을 이미지 하락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게 피해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지역 이미지 훼손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 교통 체증, 악취, 상대적 개발 낙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상 또 정신적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 대책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두 자치단체 간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던 갈등이 마침내 공동 합의문을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설물 주변 환경 개선과 시설물 이용에 대한 주민 혜택을 제공하고 고양시는 서울시의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도시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거는 저는 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 합의에 따라 고양시민은 서울시립승화원을 이용할 때 사용요금과 시간 등에 있어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시설물 관련 비정규 직원을 채용할 땐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시설물 내 식당과 매점 등의 부대시설 운영도 지역 주민이 맡게 됩니다. 서울시는 난지물 재생센터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과 악취 방지 시설을 세우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TBS 뉴스 박민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120 다산 콜센터를 알고 계시죠? 최근에 고객 만족도에서 95.7%를 달하는 등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악성 민원 전화로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양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120 다산콜센터 김은지입니다. 24시간 서울 시민의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 5년 3개월여 만인 지난 18일 누적 전화 상담 통화는 4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동사무소 물어볼 게 있어서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아주 설명을 아주 잘 해줘서 아주 일을 잘 봤거든요.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게 많이 마음이 좀 느껴지고 좀 했어요. 그래서 최근 고객 만족도에서 95.7%를 달성, 서비스의 최고봉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상담사들의 고통은 상당합니다. 무시하는 거와 이제 막무가내 욕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화를 무조건 내시고 이렇게 얼굴 대면 안 한다고 하셔서 욕설 이렇게 막 하시면 저희도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악성 민원 종류는 각양각색입니다. 성희롱을 하는 시민. 저기요. 네, 시민님. 애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시민. 아니, 그러나 이거는 그거 콜센터 아니에요, 그거. 저희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가 아니라 서울시청의 콜센터입니다, 고객님. 야, 그러면 내가 요금이 지금 이 전화하면 요금 안 넘어가나? 고객님, 고객님 욕설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해줬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 황당한 하소연까지. 잡초밥을 내가 시켰어요. 예. 답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 처음부터 엉키져 갖고 왔더라고.
이러한 악성 민원 전화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 4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언어 폭력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시민들도 있어 공포에 떨어야 할 지경입니다. 보복성, 직접 찾아오거나 한 달 전이었는데 이제 새벽 시간에 그 앞에 그 정문 유리창이 깨졌어요. 직접 와가지고. 근데 단순 내용 자체는 되게 웃긴 부분인데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강성 그 고객들에 의해서 이제 상처받고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민들을 위해 미소로 무장한 콜센터 상담사들이 시민들에 의해 고통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네, 이 상담사들이 뭐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말하는 분들을 그 자리에 데려다가 조금 일을 시켜봐야 되는데 오시지 않겠죠, 또 부르면. 예. 어쨌든 이런 분들이 줄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봅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치. 하지만 첫 휴무 시행 후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만 겪었다는 소리가 높은데요. 여기에 대형마트에 입점한 영세 상인들의 반발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놓고 끊이지 않는 잡음을 현장 인사이드에서 들어봤습니다. 전국 110여 개 대형마트들도 일요일인 오늘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피부로 못 느껴요, 아직은. 주로 소비자들이 불편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주말에 주로 대형마트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소비 행위가 소비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생계 지속적인 위험도 있고 일단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저희가 주말 대비 매출이 한 7대 3 정도, 6대 4 정도? 임대 매장이 있습니다. 마트 밖에 있는 임대 매장. 마트는 쉬더라도 자기들은 영업하게 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매일 영업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대형마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형마트의 영업점으로 봐야 된다는 게 지금 일관된 입장이에요. 다 똑같이 휴무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대형마트는 여기는 휴무를 하게 되고 대신에 뭐 NC백화점, 예 백화점 같은 데서 그런 데를 휴무를 안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은 이것이 이제 조례로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휴무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상점은 대형마트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2번을 하시지 말고 일요일마다 쉬어주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다. 같이 대형마트도 백화점도 다 같이. 소비자한테 맡겨야지 그걸 갖다 강제로 뭐 대형이라고 해서 한 달에 2번 쉬고 이러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좀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무해서 하는 어떤 그런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장려해주는 긍정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한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 정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어떤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곽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곽상준입니다. 경기는 뭐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은 또 여전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오늘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 거래소 증시는 5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00대 중반까지 내려갔던 증시가 2000선을 코앞에 두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러한 양상인데요. 금일 종합주가지수는 3.96포인트 0.2% 하락하면서 1995.11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 시작 이후 꾸준히 조금씩 내리던 것을 막판에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은 금일 1240억의 매도를 보여줬고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을 많이 팔았습니다. 반면 기관은 소폭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외국인과 동일하게 전기전자에는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 화학은 매수를 하면서 화학 대표주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일 특징적인 흐름은 LG 디스플레이가 그 기술 유출 관련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막판에는 그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90포인트 0.39%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상승하는 연속적인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무난한 하락 마감을 해주고 있는데요. 상하이 증시는 소폭 상승한 가운데 장을 마감하고 있고 홍콩은 0.3% 하락, 대만은 0.2%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원 약세를 보이면서 1129원으로 장마감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1130원을 돌파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성국 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비리가 이제 권력형 비리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방통대군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월요일 밤에 구속 수감됐는데요. 네. 혐의는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는 알선 수재죄입니다. 예.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서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았다. 그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수감을 시켰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데 네. 재판부의 그 설명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또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인데 원칙인데 최시중 위원장의 경우에 그동안 좀 말도 좀 많이 바뀌었고 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물증이 확보된 상태 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도 상당히 긴 시간을 영장 심사를 벌여서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최시중 전 위원장이 그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입증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 검찰이 그 제시한 혐의는 알선수재죄인데요. 알선수재죄는 뭐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돈을 받은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한다면 이제 액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형량은 알선수재죄의 경우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습니다. 뭐 뇌물죄라든지 다른 죄가 덧붙여질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이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검찰이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는데 네. 뭐 이 알선수재죄만으로도 일단 그 인신구속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일단 구속시킨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네. 혐의가 확실히 되면 이제 기소 단계에서 그걸 추가하겠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상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혐의가 더 덧붙여질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 전 위원장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사전에 계산하고 돈을 네.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네. 최시중 위원장의 그 발언이 좀 이제 바뀌었거든요. 예, 예. 처음에는 이게 돈을 받은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네. 이런 상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긴 받았는데 대가성 없이 받았다. 네. 통상 대가성 없이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이걸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의로 썼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가성 없이 받아서 그 돈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썼다. 여론조사에 이렇게 썼다. 처음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시중 전 위원장이 여론조사 회사에 근무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에 썼다라고 설명하면 자신의 이력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설명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2007년 경선 때부터 여론조사에 이제 이 돈을 썼다고 하면 당시에 쓴 돈이 전부 얼마고 그 중에 일부러 쓴 것인지 아니면 네. 그것과는 별도로 쓴 것인지를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대선 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었는지는 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서 대선 자금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3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뭐 사실은 개인 용도로 썼다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로 썼다 그러면 이것은 정치 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니까 네. 정치 자금법상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 상태에서 그 부분도 네.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조사는 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정치자금, 대선 자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셈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엄청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의 사건으로 되어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할지 수사를 할지 이거는 검찰의 선택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시중 위원장이 처음에 한 말이나 이제 말을 바꾼 것들이나 정황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반인들로서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최시중 전 위원장의 그 위원장을 둘러싼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엉켜 있기 때문에 더 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시중 전 위원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방통위원장을 스스로 사퇴를 했거든요. 예. 사퇴를 했을 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네. 그 한예진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그 EBS 이사 선임 청탁과 관련해서 2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가 네. 있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 최 전 위원장의 정책 특보로 활동했던 정모 씨가 돈을 수수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 범죄 사실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외국에 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된 그 이 혐의자인 정모 씨가 지금 외국에 지금 있는 관계로 검찰이 수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모 씨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면 또는 뭐 검찰이 어쨌든 하여튼 신병을 확보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해서 또 다른 이 혐의 네. 점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쪽도 사실은 이제 당사자인 그 정용욱 보좌관의 이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용두사미로 사실 슬그머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또 터진 건데 지금은 예.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모 씨가 뭐 영원히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 뭐 글쎄요, 뭐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면 뭐 인터폴의 협조를 받거나 또는 주재국 정부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검찰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죠.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 좀 의아한 것들이 최 전 위원장이 과연 이 단독 판단한 것이냐, 청와대와의 뭐 교감은 오히려 없었던 것 같고 좀 갈등이 느껴지는 청와대하고 선을 긋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불쑥 대통령 선거 때 도왔다 이렇게 그 돈을 썼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바람에 아 이거는 뭐 뭔가 최시중 전 위원장이 청와대 측을 향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일종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좀 있더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말을 바꾸고 또 자신이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지금 구속 수감돼 있어서 뭐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위협적인 뭔가 이런 것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이번에 그 최시중 전 위원장의 구속 수감을 보면서 또 이상덕 의원도 뭐 곧 이제 검찰 수사가 있을 거라고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박영준 전 차관도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가 임박해 있고요. 상을 보면서 뭐 역대 정권에서도 나타났던 일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예외 없이 측근들의 이 비리 사건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은 뭐 이렇게 정말 좀 마음이 우리 국민들이 일입니까? 안 좋을 거예요. 맨날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뭐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대군이니 뭐 영포라인이니 뭐 이런 것들이 또 마지막에 권력형 게이트로 터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참 가슴이 아프고요. 그 경선 때 6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포함해서 6명의 주요 실세들이 모여서 이명박 캠프의 모든 정책과 결정을 내린 회의잖아요. 이 6인 회의 멤버가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위원장, 이상덕 의원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재호 의원, 김동영 대통령 특보입니다. 그런데 박희태 의장도 어쨌든 중도 하차가 됐고요. 최시중 위원장 구속돼 있고 이상덕 의원 곧 지금 검찰 수사 다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한 사람은 대통령하고요. 이재호 의원하고 김동영 특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인 회의의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게 중간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권이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이 해당 당사자들한테도 그 비극이지만은요. 무엇보다도 매번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을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되니까요. 참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얘기를 또 엮어서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검찰 조사 후에 일단 귀가 조치가 됐고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도 뭐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준 전 차관도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뭐 이 자원외교를 총괄하는 지경부 2차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수사도 이미 한 차례 받은 바가 있고요. CDK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이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그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돼서 결국은 뭐 이인규 전 지원관이 지금 구속해서 이제 사법 처리를 받고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이 몸통이라고 누구도 생각 안 하잖아요. 결국은 이 몸통이 누구냐 그래서 박영준 전 차관을 통해서 이상덕 의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에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넘어갔는데 이번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파인시티로부터 건네진 수표 2천만 원짜리 수표가 이 박영준 전 차관의 자금 관리 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동수 씨 계좌로 들어간 것이 지금 확인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부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 사법적 처리를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이런 대선과 권력 관리의 그 비리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는 또 올해 말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또 대선하고도 상당히 엮여져 있을 텐데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표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파인시티 사건이라든지 뭐 그 밖에 측근들의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는 데 대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런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겁니다. 네.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도 묻고 측근들의 책임도 물으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동 책임도 제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말하자면 공동 책임론을 피해가려면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야당보다도 더 분명하게 따질 건 따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전국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인사이트 고성국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모습보다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정치인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들 국민 모두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서울 교대의 한 커피 전문점.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조금은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직원들의 온몸 수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피하고 같이 갈게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바다 씨를 위한 배려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바다한테 글씨로 써서 음료를 전달했었는데 주문 내용을 전달했었는데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수화를 바다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성도 길러지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씨는 4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2급 청각 장애인인데요. 커피를 배우면서 바다 씨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건 수화로 함께 대화하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바다랑 얘기하면서 되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서 파트너들도 이제 서로 되게 많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우려는 노력이 보이게 된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깨우쳐준 사람이에요. 처음 느꼈던 열정 자체를 받고 오히려 또 다른 파트너들이나 다른 일반 파트너 맞지 않게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해요. 직원들도 바다 씨를 만나면서 더 큰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지금 이 분장실 안에 탑스타가 대기 중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강정현 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잠시 좀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죄송한데 예. 제가 지금 볼륨업 차차차 방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차차차? 이거 무슨 트로트 프로그램이에요? 트로트는 무슨 주말 정오의 화끈한 음악 정보 쇼. 꼭 짚고 가야 할 시사, 발빠른 연애 정보, 뻔뻔한 문화 정보까지.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나요. 몰라? 이 시베리아 할머니 있잖아. 저 할 말이 있는데 그거 보자 꼭 봐. 엄청 재밌어 그거. 주말에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거. 안 보면 시베리아요. 안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어둡네. 우리 부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는데 내가 덤탱이 썼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뒤집어 쓰거나 걱정거리를 떠안았을 때 우리는 덤탱이를 썼다, 덤태기를 썼다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말입니다. 덤터기가 맞습니다. 덤터기는 남에게 넘겨 씌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안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어둡네. 우리 부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는데 내가 덤터기 썼어. 이놈 방자야, 서두르지 못하겠느냐? 예, 도련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면? 이게 올봄에 유행할 거야. 대박! 정아!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4시 넘어서면서 어느 곳보다도 사대문 안쪽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계로나 을지로 할 것 없이 모두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대문로 같은 경우는 을지로 입구 사거리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20km 안팎으로 한국은행 앞 사거리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상황 지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금 종로, 퇴계로, 을지로 모두 빨간색 시선이 보이고 있는데요. 종로 일대에서는 신설동 교차로로 나가는 왕산로에서도 역시나 속도가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설동 교차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 양쪽 모두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곽 쪽으로 나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동대문까지 이동하는 도심 쪽의 차량들 20km 안팎으로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종로 4가에서는 양방향이 모두 서행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이 왕산로 진입 차량들이고요. 반대편 종로 4가에서 3가 쪽으로도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종로 3가에서 종로 1가 쪽으로는 도심 쪽으로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세종로 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화면 오른쪽 보시면 되겠고요. 30km 안팎으로 차 간격 바짝 좁힙니다. 3가에서 4가 넘어가실 때는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지금 서울역 주변 상황 보겠습니다. 각 방향으로 모두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위로 보이는 고가도로 만리제길에서는 지금 공덕 오거리를 통과한 차량들 도심 쪽으로 넘어가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퇴계로가 2시간 전부터 많이 어려웠는데요. 퇴계로 4가에서는 지금도 양쪽 모두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퇴계로 4가 중심 정체라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지금 강남 안쪽에서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반포로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앞입니다. 강남 터미널 고가차도 넘어온 차량들이 서초역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반포대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는 제신호에 모두 통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공덕교차로에서는 두 방향 모두 속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마포대교 쪽으로 이동하시기 어렵지 않고요. 지금 반포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한강중학교 중심으로는 남산 3호터널 쪽으로 반대편 반포대교 쪽으로 이동하시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였는데요. 내일까지도 이 날씨는 쭉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5월 초순의 날씨 어린이날부터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별시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희만 알고 있어?